WHO도 그렇지만 파리 어, 기후변화 협약도 같은 날 탈퇴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기후 문제에서도 1, 2위 탄소 배출량을 다투는 그런 대국이고, 경제적인 그 영향력, 국제적인 영향력이 큰 나라들이 더 큰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반대 입장은 그러면 탈퇴하는 입장에서는 왜 탈퇴를 하는 걸까? 그것도 제가 제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네요. 음, 네, 반대쪽 음. 근거가 없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제 요새 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은 그 해외발 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충격적인 뉴스도 많고 놀라운 뉴스도 많고 한데 저는 요즘 사실 국내 뉴스보다 미국 뉴스 더 많이 본다 할 정도로 아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가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경제도 많고 여러 분야가 있지만 사실 또 우리가 아이들과 얘기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국제기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아이들에게 또 이제 국제기구가 무엇인가 또 배경 지식도 알려주고 네, 네. 대표적인 국제기구를 좀 알아보는 시간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HO 탈퇴 선언을 했죠. WHO를 탈퇴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트럼프 일기 때도 WHO를 탈퇴했었죠. 마지막, 집권 마지막쯤에. 예, 그랬다가, 네, 이게 탈퇴 절차가 마무리되는 게 1년이 걸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년이 되기 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사실상 없던 일이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 마치 그거에 무슨 복수라도 하듯이 재권을 하자마자 이제 탈퇴하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여전히 1년간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탈퇴가 마무리된 상태는 사실상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이 전혀 물러설 기미가 없죠. 이거를 뭐 철회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1년 뒤에는 WHO를 탈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WHO도 그렇지만 파리 어, 기후변화 협약도 같은 날 탈퇴했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환경 기후 쪽이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이 뉴스가 더 충격적이긴 했고요. 그렇죠.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파리 기후변화를 탈퇴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죠? 지난 1기 집권 때. 그러니까 줄곧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는 사기야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부정해 온 인물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에 굉장히 불공평에 뭐 손해를 끼친다라는 이유로 그 당시 취임하자마자 2017년도에 탈퇴를 했었고, 실제로 2020년도에 탈퇴 효력이 발의가 됐었죠. 몇 년간의 기간을 걸쳐서. 마찬가지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다시 탈퇴를 철회했었고, 이번에 또다시 재탈퇴를 선언하는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파리 기후변화 협약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아이들에게 좀 배경지 설명을 해주자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2015년에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이제 우리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라는 게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죠? COP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 COP 21차에서 이제 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어떤 국제적인 합의가 채택이 된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기후 온난화가 너무너무 심해지니까 이걸 줄이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 그리고 지구의 어떤 평균 온도가 상승하는 걸 억제해서 뭐 2도 이하로 제한을 하되 가능하다면 1.5도 이하로 노력하자라는 게 이 협약이었었거든요. 뭐 그 외에도 뭐 선진국들이 개도국들을 도와주는 문제라던가 뭐 개도국들의 어떤 지구 온난화를 약간 늦추기 위한 뭐 기술 금융 같은 것들을 지원하는 것도 여기 포함이 됐었는데 이런 것들이 트럼프 쪽 입장에서는 미국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거죠. 왜? 기후변화는 아예 없는 사실이니까 우리가 왜 돈을 내서 누군가를 도와줘야 하며 우리가 왜 어떤 발전이나 개발을 늦춰야 하느냐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정말 사실 가정 내 토론으로도 많이 다루는 이런 환경 기후변화 주제이기는 한데, 미디어 리터러시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기후가 이상기온 현상이 지금 늘 체감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여름 너무 더웠고, 이상한파, 북극한파라는 명칭이 있고, 보이드 이 지구가 끓고 있다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이 100명 중에 한 8명, 99명이 지구 온난화는 기정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두 사람의 그런
이거는 아닐 수도 있어, 아니야라는 그런 과학자의 의견, 전문가의 의견을 가지고 와서 근거라고 이것은 다 가짜야라고 지금 트럼프가 자기 주장의 근거를 삼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좀, 마음은 많이 불편해요,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금융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렇게 WHO를 탈퇴하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아, 이렇게 국제기구를 뭔가 본인 자국의 이익 때문에 탈퇴하는 상황이 현실화가 되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줄 탈퇴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는 거고요. 왜냐하면 국제기구라는 것들은 그냥 각자의 선의에 맞게 서로 모여서 그냥 그 어떤 실천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금도 모으는 거고. 근데 이게 필요 없어라는 것 때문에 하나나라가 탈퇴하기 시작한다면 정말 각 나라가 그냥 고립된 상태로 살아가는 거고. 게다가 미국, 중국 이렇게 기후 문제에서도 1, 2위 탄소 배출량을 다투는 그런 대국이고 경제적인 그 영향력, 국제적인 영향력이 큰 나라들이 더 큰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너무나 그렇죠. 이렇게 협력해서 나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빠지겠어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음. 굉장히 좀, 심각하게 좀 봐야 되는 문제이긴 한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뭔가 상황을 거스를 수 없다라는 점이 좀 무력하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뭐, 미국 입장에서 보면 WHO가 너무 중국에 치우쳐 있다라는 이런 불만들이 많았다고는 해요. 근데 우리가 뭐 그 아주 내밀한 상황까지는 알 수 없겠으나, 설령 뭐 WHO가 예를 들어 정말 투명하게 절차가 운영되고 있지 않다거나 어떤 국가가 보기에는 너무 다른 나라에 치우쳐 있어 보인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노력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아예 탈퇴할 거야라고 한다는 건 이 국제사회 이미 세계화가 진행된 이 사회에서 더 이상 협력하지 않겠어라는 뭔가 메시지를 받아들여진다는 게 조금 위험한 지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네.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저기 자녀분이나 이렇게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환경 문제나 국제기구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뉴스들 나올 때마다 종종 다뤄보고는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을 토론거리라고 이야기하는 게 음, 좀, 뭐랄까요, 이건 아니지 싶을 정도로 너무 당위적으로 국제 간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제기구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현대에 우리가 좋은 좀 더 평화롭고 안전하고 좋은 지구촌 세계를 만들자고 해서 협약들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거를 지키지 않기 시작하면은 국제적인 제재를 가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일단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국제기구라는 게 뭔고, 왜 생겼고, 왜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얘기해 볼 수는 또 이제 좋은 뭐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뭐 국제기구는 말 그대로 이제 국가 간 또는 비정부 단체 간 협력을 증진하고 국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 조직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굉장히 많죠. 정치, 경제, 뭐 군사, 문화, 환경, 보건, 뭐 인권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분야의 국제기구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유엔이라고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국제기구는 아시다시피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더 이상 각 국가가 자기 국가만으로 살아갈 수 없고 자기 국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기구들이 필요한 거고 이런 기구 간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예를 들면 뭐 전쟁이라던가 외교 갈등 우리가 또 지금 생겨나는 또 무역 갈등 이런 걸 사실 해결하는 게 이 국제 기구들이 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현대 사회에서 필수 불가결이라고까지 생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과연 이런 게 없다면 서로 이렇게 노력하지 않는다면 이 세계의 질서와 평화가 유지가 될 것인가? 인류가 진짜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까지 들기는 합니다. 국제기구는 너무 많아서 대표적으로 좀 몇 가지만 뭐 이렇게 쭉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이제 유엔이나 뭐 WHO, WHO는 우리가 그 보건에 관련된 건강 관련된 이제 보건 기구이고요. 지금 또 한창 트럼프가
코로나19 때 아주 여기랑 문제가 좀 많았었죠. 맞아요, 맞아요. 이때 코로나19 때 이제 WHO가 너무 중국 편만 든다, 이렇게 좀 말들이 좀 많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뭐 이게 뭐 정확한 뉴스인지는 모르겠지만 WHO에 가장 많은 돈을 내고 있는 조직 중 하나가, 나라 중 하나가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중국에 치우쳐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또 초반에는 이게 코로나19 때 WHO가 너무 역할을 사실은 잘 못했던 거는 네, 네. 맞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비난이 좀 많았던 상황이어서. 또 지금 한창 바쁜 무역기구가 WTO죠. 지금 뭐 관세 전쟁 뭐 없으면 WTO는 이제 세계 무역기구, 또 무역 규칙을 정하거나 무역 분쟁 조정하는 역할. 앞으로 WTO 굉장히 바빠질 것 같은 생각이 네. 듭니다. 우리가 또 기사 때마다 나오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우리 모든 통계치에 OECD 회원국 쭉 몇 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38개 회원국이 현재 있고, 보통 이제 경제 성장, 뭐 무역 확대, 고용 증대 등을 목표로 한 이 기구이긴 한데, 이 38개국 모두 다 사실 선진국인 건 아니에요. 뭐 개발상국 들어가 있긴 한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전 세계의 모든 국가를 이제 표본으로 삼기 힘드니까, OECD를 보통 표본으로 삼고 얘기를 할 때가 많죠. 뭐 유네스코도 있고 뭐 IMF 국제통화기금도 있고요. 유니세프 그렇죠. 유니세프도 있고 국제노동기구 같은 기구들이 이제 존재합니다. 뭐 법적으로는 국제형사재판소. 이거기는 이제 국내에서 뭔가 처벌이 어려운 범죄들을 이제 국제적으로 재판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이제 국제원자력기구는 아시는 것처럼 핵에너지에 관련된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뭐 보태실 뭐 이런 기구도 알아두면 좋아요라고 좀 생각나시는 어, 국제기구 있으실까요? 정말 많이 알려주셔서 정보가 많이 되었고요. 국제기구에 더해서 또 국제협력, 이런 협약 같은 것들, 또 이렇게 특별한 기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뭐, 과거에 맺었던 제네바 협약이 아직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처럼, 또 파리 기후협약 최근에 맺어져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처럼, 이런 국제협약들에 대해서도 대표적인 것들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여기 바로 밑에 박스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네, 여기. 국제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제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것도 있었고 파리 기후변화 협약도 있었는데 또 파리 기후변화 협약의 바로 전신이라고 할 만한 교토의정서도 사실 협약 중에 음, 하나이긴 하죠. 근데 그 국제기구와 국제협약의 차이점들을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국제기구와 협약의 차이는 뭐냐? 라는 건데, 사실 국제기구는 딱 기구의 어떤 그런 실체가 있어요. 조직이 있어요, 조직. 그러니까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유엔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원자력 부장님이 기구에서 일하는 계시고. 사람들이 있고, 사무총장이 있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국제기구는 자체적으로 뭔가 사무실처럼 운영이 되는 분위기라고 본다면, 국제협약은 어떤 그런 실체는 없지만, 그냥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끼리 그 합의를 따르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거. 이런 게 이제 협약이라고 조금 차이를 아이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제가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건 이런 거죠. 그러면 국제기구나 국제협약이라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 선언을 한 것처럼 정말로 없어도 될 것이냐, 필요하지 않을 것이냐, 혹은 필요하다면 어떤 면에서 필요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아이들과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물론, 뭐 대부분의 많은 아이들이 어, 어떤 기구나 협약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찬성할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찬반 토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반대 입장은 그러면 탈퇴하는 입장에서는 왜 탈퇴하는 걸까? 라는 걸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은 왜 어떻게 보면, 탈퇴하려고 하는 걸까? 네, 너무 당연하고 당위적이라고 생각되는 안건이지만, 마침 이렇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 돌을 던져주셨으니, 그 이유를 한번 대체 미국 측의 근거는 무엇인지를 짚어보고, 그거를 또 반론해보는 음, 형식으로 토론을 진행해보면 유익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경진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궁금해요. 일단 우리가 찬반을 하게 떠나서 경진님 생각에는 왜 국제기구나 국제협약이 뭐 필요한지, 혹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다면 그 가장 뭐 절대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한 국가가 해결하기 어려운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같이 힘을 모으자고 만들어진 것들이 국제기구이고 또 국제협약이잖아요. 계속 동어 반복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해서 만들어진 기구인데,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정말 뭐 지극히 자국 중심의 이기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음, 그게 과연 자국에도 이익이 될까요? 저는 또 거기서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하나 짚어보면은 경제적인 논리에서 이해는 된다 싶은 부분들도 있기는 하잖아요. 뭐 자동차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기차 쪽을 밀지 음, 않겠다고 한다거나 음, 본인들이 어쨌든 중국보다 적기는 하지만 미국이 제2위 탄소 배출국인데 이걸 우리 규제해가지고 경제 발전하지 말라는 거냐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껏 그냥 개발하고 공장 돌리겠다라고 하거나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우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 나누는 것도 선진국들은 기존에 많은 배출을 하면서 이익을 쌓아왔던 국가들이고 개발도상국이 오히려 이 협약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나라들이니까 우리가 지원을 하고 도와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또 배출국 1위, 2위 선진국이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으니 탈퇴하겠다라고 말하는 거는 저는 이 부분은 정말 납득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면에서 뭐 이렇게 미시적으로 보는 것과 거시적으로 보는 것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기후변화라는 건 물론 우리가 지금 당장에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게 미래 세대로 가면 이 영향력을 걷잡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될 거잖아,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의 개발, 지금 당장의 우리 이익보다는 조금 그렇게 거시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문제인 건데 이런 면에서 일단 당장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니까 이렇게 할래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로 저도 좀 이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거듭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미국이란 나라라는 것이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미국이 이렇게 선언해 버린다는 건 이게 어쨌든 전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미국이란 나라는 단순히 한 국가로 칠 수는 우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봤었을 때 국가를 이렇게 자처했었던 음, 대국인데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뭐, 우리가 뭐 언제부터 세계화 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세계화를 부정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아무리 자국 이익이 중요하다 하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보수정권들이 굉장히 우세한 분위기여서, 일단 우리나라가 중요해라고 많이들 외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네. 해도 우리가 세계화의 물결을 거스를 수 있나? 그럴 수는 없거든요. 더 이상 그럴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 세계화 시대에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지? 그렇죠? 이게 협력 없이 어떤 국제기구의 역할 없이 이게 가능한가? 당장 음, 인류를 멸망케 하는 전쟁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겪었다면, 사실은 내 상상이 막 뻗어나가다 보면은 너무 우려스럽고 불안해요. 그러니까요. 또 계속 바이러스가 이제 온다고 하는 예측들도 네, 암울한 예측들도 있긴 한데 그럴 때 물론 뭐 국제기구가 있다고 해서 뭐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있을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게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건데 그거를 지금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향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어서 거기에서는 좀 불안감들이 저는 사실상 있는 것 같아요. 음, 정말 WHO만 하더라도 백신을 어떻게 개발하고 그 어려운 나라에 공급하고 배분하느냐 이런 것들을 의논하고 물론 과정에서의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같이 면밀히 들여다봐야겠지만요. 이걸 탈퇴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좀 우려가 되네요. 그래서 이게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문제는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기후 문제 같은 경우에도 산업혁명 이후에 세상이 발전하면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많아졌지 줄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협력을 하지 않겠다? 국제기구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행히 지금 이제 미국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모든 나라가 많이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미국의 결정이라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모르겠어요. 이제, 음, 앞으로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뭐 정말 희망회로를 돌린다면, 이번 기회에 오히려 그래서 더 국제기구가 필요하다는 걸 좀 모든 나라가 인지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일단 또 우리가 반대 입장을 또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물론 경진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의 입장은 뭐 당연히 필요이라는 입장이긴 했지만 그래도 뭐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국민이라던가 혹은 전 세계의 뭐 또 다른 분들은 국제기구에 필요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분명 존재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면에서 국제기구나 국제협약의 좀 뭐랄까 부정적인 면을 바라본다면 굳이 바라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경진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예, 우리가 그 항상 토론에 중요한 거는 네. 역지사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역지사지 그렇죠, 하셔서 그렇죠. 그래서 사전에도 말씀드렸죠. 이게 과연 토론거리일까라는 의문을 던졌던 음, 게 음, 반대라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네,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걸 저는 조금 더 작게 가져간다면은 글로벌 지구촌 사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기구, 국제협약들을 우리가 따라야 하느냐를 묻는 것인데, 이거를 너무 우리가 굳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도 있는 거지 국제기구를 따라야 돼? 라는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조금 더 음, 작게, 그럼 정부는 필요해? 이런 식으로 한 나라로 가져와서 이야기를 해보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하는 또 이 아나키즘처럼 정부가 없이 우리가 자유롭게 개개인의 선의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겠다고 믿었던 그런 정치 이념도 음, 존재했었고, 음. 그렇지만 사실 실패라고 해야 그쵸,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쵸. 역사적으로는 그런 사례들을 또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 그러면은 다양한 사회 문제를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는 것이 사회인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총괄하는 어떤 기구, 정부가 됐든 국제기구가 됐든 이게 필요하지 않겠어라고 음, 반론을 꼭 제가 제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네요. 음, 네, 반대쪽 음, 근거가 없습니다. 아, 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의 자유가 너무 침해되기 때문에 라고 반대 의견을 댈 수 있겠죠? 네네. 그럴 것 같아요. 이제, 뭐, 여기도 이제 주권 침해라고 제가 적어놓긴 했는데, 이제 각 나라가 우리 독자적으로 결정을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국제기구라는 거 안에 묶여 있거나, 국제협약이 되어 있으면, 그럴 수 없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건 주권 침해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이, 예를 들면 미국은 그러지 않을까요? 미국은 우리 맘대로 할 거야.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국제기구에 그거 따라야 해? 라는, 생각을 좀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트럼프 입장에 생각해 본다면 너무 WHO는 중국 중심이야. 우리 미국도 돈을 많이 내고 있는데 우리 입장과 좀 이렇게 입장보다는 중국의 입장을 들어주는 것 같고 특히나 코로나19 때는 중국이 뭔가 그 바이러스의 출처 같은 네. 곳이었는데 왜 그쪽의 말만 들어주는 거지? 이제 이런 뭔가 문제점 지적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또 보여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강대국 입장에서 보자면 어쨌든 간에 이제 국제기구들의 어떤 비용적인 분담을 할 때 어쨌거나 강대국들이 좀 많이 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왜 그래야 하지? 라고 불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또 네. 반대로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가 세계를 살아가면서 당연히 강자가 약자를 보호할 필요가 음, 있고 부유한 나라가 뭐 조금 어려운 나라를 도와줄 필요가 이거는 사실 인도주의적인 차원이 있는 거잖아요. 뭐 또 그 또 재반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쉽지 않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찬반 토론은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인데, 다 함께 정말 이 당위성에 대해서 더 깊이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이제 찬반 토론으로 가져와서 오늘 진행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뭐 이렇게 균형감 있게 찬반해보세요 입장은 사실 저는 아니긴 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나 이렇게 반대 의견을 제시해 드리는 이유는,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반대 의견을 보면 또 우리가 재반박할 내용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반박에 재반박을 해보면서 자기 생각을 좀 공고히 다지는 시간. 그래서 더 우리가 정말 국제기구라는 게 교과서나 존재했었고, 왜냐면 우리 음, 개개인 인간들에게는 국제기구가 잘 와닿지는 않잖아요. 그쵸. 근데 이번 기회에, 국제기구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구나를 좀 깨닫는 그런 기회로 삼아보시면 좋겠다. 나아가서는, 그래서 왜 세계 질서는 왜 필요하고, 세계적으로 규칙을 지키는 거 왜 중요하고, 이런 것들까지 좀 나아가 본다면, 가치관 형성할 수 있는 좋은 질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어제 보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유엔 인권이사회도 탈퇴하겠다라고 밝혔고 뭐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기구도 탈퇴하겠다라고 지금 밝혀서 좀 걱정입니다. 점점 더
전 세계가 강대국은 강해지고 약소국은 더 약해지고 뭔가 양극화가 되게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정말 네, 무법화되는 게 아닐까 너무 걱정이 돼요. 네, 너무 이렇게, 조금 무책임해 보이는 발언들이 나와서 걱정이 좀 많이 되기는 해요. 조금, 우리가 할 수는 있는 건 없더라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국제기구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조금 한 발 더 나아간다면 개인적으로는 뭐 세계화 문제도 아이들과 좋은 토론거리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세계화를 찬성하는 입장이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세계화를 반대하는 입장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제 보수주의 정권이 들어선 정권들은 대부분 세계화보다는 우리 자국의 이익을 먼저 취하겠다는 입장들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좀 반세계화 입장, 탈세계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세계화와 탈세계화 쪽으로 나눠서 토론도 가능할 것 같고, 뭐 또 경제적으로 치환한다면 자유무역주의와 이제 보호무역주의. 우리 걸 먼저 보호하겠어 라는 입장과 아니야, 자유무역을 하는 게 좋아. 이런 것들이 다 좀 세계화 문제와 얽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장해서 조금 토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국제기구나 세계화 같은 그런 주제들이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는 되어야지 나오는 이야기라 더 어린 자녀를 데리고 계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가 너무 어렵다면은 어쨌든 우리가 모여서 사는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를 누리는 것과 규칙을 지키는 것 사실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점 이게 국가로 국제로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유를 지키는 것, 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그것이 곧 규칙이라면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따라야 하는지 그런 좀 일상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이네요. 우리가 항상 뭐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사회교과 같은 데 나오는 거 보면 규칙, 질서, 법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그런 부분들로 조금 쉬운 문제부터 시작하신다면 결국에는 이제 고학년 됐을 때 국제기구의 문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